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국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74세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로부터 요양원행을 권유받던 중 홀연히 사라져 제주도에서 카페 사장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카페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하루 매출 수백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4세의 윤말자가 강남 신축 아파트 거실에서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시간이었죠.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말자는 걸레를 헹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 배고파. 9살 손녀 김예솔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예솔이는 말자의 유일한 위로였죠.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만은 말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예솔이 출렸구나. 할머니가 뭐 해줄까? 말자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시켜 먹고 남은 피자 2조각이 랩에 쌓여 있었어요. 그 옆으로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우유 한 팩이 놓여 있었죠. 말자는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오세라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42살의 세라는 언제나 깔끔한 차림새를 유지했죠. 오늘도 백화점에서 갓 사온 듯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어요. 예솔이 배고프다고 해서 피자 데워주고 있어. 아, 그 피자요? 세라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어제 먹던 건데 아직도 있었네요. 어머니, 요즘 물가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도 돈이거든요. 말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쇼핑백에서 비싼 수입 과자와 유기농 우유를 꺼내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 과자 하나 값이면 식은 피자 10판은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솔아,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어. 이리 와. 예솔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엄마 쪽으로 갔습니다. 말자는 혼자 남겨진 식은 피자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자레인지가 띵 하고 울렸습니다. 말자는 피자를 꺼내 접시에 담았죠. 치즈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토핑들은 말라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말자는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언제 만든 건데 드세요? 세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몸에 좋지도 않을 텐데. 식은 피자라도 감사해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공짜로 먹고 산다는 말에 말자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집 전세금의 절반인 3억 원이 자신의 돈이라는 걸 세라가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말자는 피자를 씹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섭이 돌아오기까지 몇 시간이 남았죠.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고향 부산의 바다가 그리웠어요. 예솔이가 과자를 먹으며 할머니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피자 맛있어? 응, 맛있어. 우리 예솔이도 먹을래? 응. 예솔이가 식은 피자 한 조각을 베어 물었어요. 아이는 맛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피자가 엄마 과자보다 더 맛있어. 세라가 그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말자는 예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만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밤 11시 말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진섭과 세라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예솔이는 벌써 잠이 들었어요. 말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여보, 엄마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진섭의 목소리였어요. 뭔 얘기?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슬슬 요양원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말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쥔 채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갑자기 왜? 세라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혼자서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우리도 맞벌이 하느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러게요. 솔직히 저도 스트레스예요. 매일 집에 CCTV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든 눈치 보게 되고. 말자는 접시를 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응하실까? 진섭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설득해봐야죠.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하던데. 사실 어르신들끼리 지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세라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생각해봐야 해요. 예솔이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생활비까지. 솔직히 한 분 더 모시고 살기가 경제적으로도 빠듯하잖아요. 그래도 엄마인데. 물론 효도는 해야죠. 하지만 우리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고요. 좋은 요양원 찾아서 모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찬 바닥이 등을 스쳐 지나갔어요. 47년 전 27살의 진섭을 낳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좋은 환경이라.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이 집 전세금의 절반을 댔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요양원비는 어떻게 하지? 진섭이 물었어요. 엄마 연금도 있고 적금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충당하시면 되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는 우리가 좀 도와드리고. 세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엄마한테는 언제 말할까? 진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 봐가면서 천천히. 충격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응. 그래야겠다. 텔레비전 소리가 커졌습니다. 뉴스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특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남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혹시 거실에서 자신이 듣고 있다는 걸 눈치챌까봐 걱정되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말자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예솔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죠. 예솔이만이라도. 말자는 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방에 들어가 말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지 2년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는 짐이 된 기분이었어요. 내가 정말 짐일까? 말자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벽 너머로 진섭과 세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말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자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오니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마트 입구에서 카트를 끌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말자야. 돌아보니 절친한 친구 배성자가 서 있었어요. 76세의 성자는 말자보다 2살 많았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화사한 원피스에 예쁜 액세서리까지 걸치고 있었죠. 성자야, 여기서 뭐해? 장 보러 왔지. 너야말로 이 동네에 웬일이야? 말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아, 진섭이네 집 근처라서. 그래, 잘 됐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차 한잔 하자. 성자는 말자의 팔을 이끌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성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아, 케이크도 하나 주세요. 성자야, 괜찮아. 나는 그냥 물만.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말자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나이? 우리가 몇 살인데? 아직 80도 안 됐잖아. 성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나 요즘 제주도에서 카페 하고 있어. 뭐?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녀 테마 카페. 이름은 성잔의 바다 카페. 손님들이 꽤 많이 와. 언제부터? 작년 봄부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어.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나왔어.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자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니. 돈은 어떻게 구했어? 내 적금 다 털었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오히려 자유롭더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성자는 핸드폰을 꺼내 카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바닷가 근처의 예쁜 카페였습니다. 성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와, 정말 멋있다. 넌 왜 그렇게 살아? 성자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뭐가? 아들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말자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아들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성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자야. 솔직히 말해봐. 행복해? 말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말자야,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자식 눈치 보고 살래?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뭐? 돈 없어. 너 평생 식당에서 일했잖아. 적금도 많을 텐데. 성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말자는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아들도 모르는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제주도 땅도 있잖아.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그것도 알고 있구나. 당연하지. 우리가 몇 년 친군데. 그 땅 지금 얼마나 비싸진지 알아? 말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주도 땅은 거의 잊고 살았어요. 몇 년째 세금만 내고 있었죠. 말자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지금 행복해? 말자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얘기, 식은 피자, 세라의 차가운 시선들. 아니, 그럼 뭐하냐? 바꿔야지. 성자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나이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증명했잖아. 하지만 예솔이는 할머니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해. 지금처럼 구석에서 움츠러들고 있는 게 교육에 좋겠어? 성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말자는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할까? 성자야, 나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넌 나보다 요리도 잘하고 사람들도 좋아해. 못할 게 뭐 있어?
성자는 명함 하나를 꺼내 말자에게 건네줬어요. 이거 제주도 부동산 아저씨 명함이야. 좋은 곳 많이 알고 있어. 연락해봐. 말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12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말자는 침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몇 년째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첫 번째는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서였습니다. 말자의 이름과 진섭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전세금 6억 원 중 3억 원이 말자의 돈이었습니다. 세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말자가 얹혀 사는 것처럼 행동했죠. 두 번째는 제주도 땅 소유 문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땅이었어요. 위치는 서귀포시 근처, 면적은 500평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자 말로는 지금 엄청 비싸졌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은밀하게 숨겨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잔액을 확인해 보니 2,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도 세라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말자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아파트 지분 3억 원, 제주도 땅값, 적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었지? 말자는 자신이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있고 갈 곳도 있는데 왜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말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와 소중한 물건들을 넣었어요. 무거운 짐은 나중에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며 예솔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발걸음을 옮겼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솔이가 일어나 있었어요. 예솔아, 깼구나. 할머니 여행 가세요? 말자는 무릎을 꿇고 예솔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멀리 가야 할 일이 있어. 언제 돌아와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예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누가 나랑 놀아줘요? 예솔이는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면 돼. 할머니가 편지 쓸게. 말자는 예솔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우리 예솔이 제일 사랑해. 말자는 예솔이에게 마지막 뽀뽀를 해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복도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김포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말자는 핸드폰으로 항공료를 검색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오전 9시 출발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 진섭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잠깐 멀리 갔어. 어디요? 갑자기 왜? 제주도. 제주도요? 왜 갑자기? 여행이세요? 말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사 가려고. 뭐라고요? 진섭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대기실에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짜야.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뭔 일 있었어요? 말자는 어젯밤에 들은 요양원 얘기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진섭아, 비행기 타야 해.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잠깐만요. 엄마. 말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앉으며 말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말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성자가 보내준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배성자 씨 소개로 연락드려요. 아, 말자 할머니시죠? 성자 씨가 미리 연락 주셨어요. 지금 제주도 오셨나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좋은 곳 몇 군데 알아뒀습니다. 바로 보러 가실까요? 네, 좋아요. 말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서귀포 바닷가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어요. 1층은 카페로 쓰고 2층은 거주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건물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정호의 말자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성자가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정오가 되면 햇살이 가장 예쁘게 들어온다고 해서 지었다고 했죠. 오늘은 카페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말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빵을 구웠어요. 시그니처 메뉴는 예솔이의 딸기 우유 식빵과 식은 피자 파이였습니다. 식은 피자 파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바삭한 파이 반죽 안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 그리고 각종 토핑을 넣어 구운 것이었습니다. 식은 피자 먹던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오전 10시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어요. 어머, 여기 새로 생긴 카페네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어서 오세요. 말자는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메뉴 추천해 주세요. 식은 피자 파이 드셔보세요. 저만의 특별한 레시피예요. 이름이 독특하네요. 식은 피자라니. 네,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말자는 파이를 데워서 내어줬습니다. 커플이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피자랑 파이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딸기 우유 식빵도 드셔보세요. 딸기 우유 식빵은 예솔이를 생각하며 만든 메뉴였습니다. 부드러운 식빵에 딸기잼과 연유를 발라 구운 것이었죠. 할머니, 혹시 인스타그램 하세요? 여자 손님이 물었어요. 인스타그램이 뭐예요? 사진 올리는 앱이에요. 여기 너무 예뻐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 커플은 음식과 카페 내부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말자는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이었는데 말자의 친근한 미소와 맛있는 음식에 만족해했어요. 오후 3시쯤 젊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맛집 소개하는 유튜버예요. 촬영해도 될까요? 유튜버가 뭐예요? 동영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할머니 카페가 입소문 나서 왔어요. 말자는 당황했습니다. 오픈한 지 몇 시간 만에 벌써 소문이 났다니. 제가 식은 피자 파이 먹어봐도 될까요? 이름이 너무 궁금해요. 말자는 정성껏 파이를 준비해서 내어줬습니다. 유튜버는 한 입 먹더니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할머니, 왜 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말자는 잠깐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아들 네 집에 살 때 식은 피자를 자주 먹었어요. 며느리가 식은 피자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었어요. 유튜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봐도 될까요? 말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너무 자세하지는 않게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용기 있으세요. 74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야죠. 유튜버는 말자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 영상이 업로드된 건 이틀 후였어요.
영상 제목은 74세 할머니의 식은 피자 복수국이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 회를 넘었어요. 할머니 대박. 응원합니다. 며느리 정말 못됐네요. 할머니 화이팅. 나도 나이 들면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말자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카페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온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말자는 바빠서 정신이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사인해 주세요. 할머니랑 같이 사진 찍어 주세요. 젊은 손님들이 말자를 연예인처럼 대했어요. 말자는 어리둥절했지만 모든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저녁에 성자가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말자야, 너 완전 유명해졌구나. 뉴스에도 나왔어. 뉴스에도 나왔다고. 응,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더라. 정말 자랑스러워. 말자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진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엄마가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진섭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가 유명해진 지 2달이 지났을 때 서울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진섭이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말자는 반죽하던 손을 멈췄어요.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인 엄마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말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진섭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 엄마. 그게 담보 대출을 왜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투자한 게 있었는데 좀 잘못돼서.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얼마나 잃었어? 2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잠깐 진섭아. 말자는 진섭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혹시 내가 그 집 명의자 중 한 명이라는 거 잊고 있었니? 전화 너머로 진섭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전세금 6억 중에 3억이 내 돈이라는 것도 잊었고. 엄마. 그런데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것도 기억나네. 진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자가 그날 밤 대화를 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그건 정말. 됐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말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돈으로 산 집인데. 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경제적 위기가 닥치니 이제야 말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와 주세요. 예솔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예솔이는 어떻게 지내? 매일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할머니가 보낸 제주도 감귤 받고 펑펑 울었어요. 말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솔이만은 진짜 걱정되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돌아와 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세라야. 네, 어머니. 너희가 반성하는 건 좋은데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생겼어. 예.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여기 생활도 만족스러워. 굳이 돌아갈 이유를 모르겠어. 세라는 당황했습니다. 말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내가 왜 해결해줘야 해? 어머니. 아, 그리고 세라야. 네.
식은 피자 기억나지? 세라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식은 피자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도 너한테 똑같은 말 해주고 싶어. 대출 거절당해도 감사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로 돈 빌려주는 곳이 어디 있어? 말자는 세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다음 주 진섭이 직접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엄마. 진섭은 말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진섭아, 일어나. 사람들이 보잖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진섭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일어나라고 했잖아. 말자는 진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구석 자리로 데려갔어요. 커피 마실래? 네. 말자는 진섭에게 아메리카노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식은 피자 파이도 함께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식은 피자 파이. 우리 카페 시그니처 메뉴야. 진섭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지만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니 씁쓸했어요. 엄마, 대출 좀 도와주세요. 안 돼.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섭아, 너는 언제까지 엄마 돈으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맞아, 그게 아니야. 너는 47살이야.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때가 됐어. 진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진섭이 제주도에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라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뭔 일이야? 은행에서 최종 통보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출 승인 안 나면 아파트 경매 넘어간대요.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했다니. 그럼 예솔이는? 그래서 어머니께 도장만 받으러 가려고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말자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라야, 내가 도장 찍어주면 너희는 또 나를 어떻게 대할 것 같아? 어머니, 예전처럼 식은 피자 주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자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예솔이는 어떻게 해요? 예솔이 얘기가 나오니 말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예솔이는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올 수 있어.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싶어. 며칠 후 말자는 결심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어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진섭과 세라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솔이가 달려와 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솔이 많이 컸네. 말자는 예솔이를 꼭 안아줬어요. 2달 만에 보는 손녀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재미있어요? 응, 아주 재미있어. 바다도 있고 예쁜 카페도 있고. 나도 가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놀러와. 진섭과 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아라.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진섭과 세라도 마주 앉았습니다. 예솔이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죠. 도장 찍어주러 온 거 아니야. 진섭과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야기하러 왔어. 말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식은 피자 파이였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이거 먹어봐. 엄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중요해. 먹어봐. 세라는 마지못해 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지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맛있지? 네. 맛있어요. 이게 바로 식은 피자야. 내가 나한테 먹이던 바로 그거. 세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나는 이걸로 성공했어. 내가 모욕이라고 생각한 그것으로 말이야. 말자는 핸드폰을 꺼내 카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하루에 손님이 200명씩 와. 매출도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나와. 진섭과 세라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말이야. 말자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 도움이 필요 없어. 엄마. 오히려 너희가 내 도움이 필요하지. 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의 말이 맞았어요. 세라야,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어머니. 식은 피자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도 했고. 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똑같은 말 해줄 차례야. 말자는 일어나서 세라 앞에 섰어요. 대출 거절당해도 감사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로 돈 빌려주는 곳이 어디 있어?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도장은 안 찍어줘. 그럼 우리는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해. 말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예솔아, 할머니 간다. 할머니 안 가요. 예솔이가 말자의 옷을 붙잡았어요.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할 일이 있어. 우리 예솔이는 방학 때 놀러와. 약속해요? 약속해. 말자는 예솔이에게 뽀뽀를 해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섭이 따라 나왔어요. 엄마, 정말 안 도와주세요? 진섭아. 말자는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는 언제까지 엄마 젖 빨고 살 거야? 엄마. 이제 진짜 어른이 되라. 47살이면 충분히 늦었어. 말자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진섭과 세라의 절망적인 표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로 돌아온 말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예솔이의 서운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쯤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온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말자 할머니시죠? 월간 여성지 기자입니다. 기자님이 왜 여기까지? 할머니 이야기가 화제가 돼서 인터뷰 요청 드리러 왔어요. 말자는 당황했습니다. 기자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별거 아닌데 뭘 인터뷰해요? 할머니가 하신 일이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고 있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께요. 기자는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어요.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요? 말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진섭과 세라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글쎄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진섭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섭아? 너 왜 또 왔어? 진섭은 기자를 보고 조금 당황했지만 곧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꽃다발과 함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파트 지분 포기 각서예요. 말자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엄마 지분 3억 원 포기할게요. 그 대신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너 미쳤어? 아니에요. 정신 차렸어요. 진섭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제가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진섭아. 그리고
새라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요. 직접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솔이 학교 때문에 못 왔어요. 기자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47살까지 엄마 등에 업혀 살다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진섭은 무릎을 꿇었어요.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책임질게요. 가족을 지키는 게 제 몫이죠. 말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철든 모습을 보이다니. 일어나라, 창피하게.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아이고, 이 고집쟁이가. 말자는 진섭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엄마, 그런데. 뭐? 예솔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여름방학 때 정말 보내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고맙습니다. 진섭은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어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화해하신 건가요? 화해라기보다는. 말자는 잠깐 생각했다가 말했어요. 서로 독립한 거죠.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살 거예요. 멋진 말씀이세요. 진섭이 떠나고 나서 기자와의 인터뷰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요. 말자는 잠깐 생각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요. 식은 피자 먹어본 적 있어요? 기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차가워서 맛없죠. 하지만 그걸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힘든 일, 서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저는 요양원 가는 대신 카페를 열었어요. 식은 피자 먹는 대신 파이를 만들고 있고요.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카페 문에 식은 피자, 뜨거운 인생이라는 문구를 새로 달았어요. 성자가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예솔이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솔이 잘 지내? 네. 아빠가 할머니 만나고 와서 기분이 좋대요. 그래? 할머니, 빨리 여름방학 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그래. 그때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와, 정말요? 예솔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말자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말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74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손님들이 카페를 찾아올 거예요. 식은 피자 파이를 주문하며 말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자는 오늘처럼 웃으며 이야기해 줄 거예요. 나는 요양원이 아닌 인생을 다시 굽는 중이에요. 바람이 말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